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되면서 시끌시끌하죠. 저희 부모님도 경북에 계신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라고. 오늘은 뭐 시장도 주식시장도 좀 빠지고 한국 주식시장이요. 그다음 환율도 좀 급등을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보다는 좀 가벼운 얘기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도 제가 좀 힐링이 되는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뭐 교훈, 급훈, 진리, 격언,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대학생 한 분이 제 유튜브 영상에다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얼핏 생각난 게, 대학생 또는, 초보 직장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분 잘 아시죠? 박명수라는 개그맨 있잖아요. 호통 개그로 좀 인기를 많이 끌었죠. 야야야야 하면서, 그죠? 이 박명수라는 양반의 개그는 좀 하이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렴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게 좀 끌리는, 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어록 중에 티끌 모아 티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웃은 적이 있는데, 맞다, 우리 조상님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라 이랬는데, 티끌이 사실 태산이 될 일은 만무하죠. 티끌은 티끌이죠. 네버 영원히 태산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좀 융통성 있게 좀 적용되어야 될 그런 격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격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우리 선생님, 부모님, 선배들 귀에 따갑도록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을 할 거야. 그러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한눈 파지 말고 한 가지 일만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꼭 이게 진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죠. 쉬운가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장 폐지, 로또보다도 맞기 어렵다는 상장 폐지를 2번이나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가 이제 97년도 그때였는데요. IMF 직전이죠. 대우그룹 사태가 막 나고 이랬을 때 누가 뭐 대우전자가 내일 상한가 간다더라 해서 대우그룹 주식을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쫄딱 이제 좀 큰 돈을 손실을 봤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나도 이랬으니 그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아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라 라고 우리 초보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하고 우물을 파는 것 갖고는 좀 공통점이 있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삽질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할 때는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우물을 파기 전에는 그 자리가 우물이 좀 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야, 여기 우물이 나온대. 그래? 그냥 파고, 그죠? 또는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는 자리인데 저기 구석에 가면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우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데다가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일명 이제 팔랑기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까, 아니면 뭐 가게를 하나 할까,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한번 할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동네에 분식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할 때도 주변의 상권은 어떤지, 주변에 같은 그 분식집이 있는지, 주요 고객층은 누군지, 가격은 뭐 2,000원이 적당한지 3,000원이 적당한지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하죠. 근데 주식을 사실 몇 천만 원 살 때는 따져보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카드라 통신 또는 팔랑기, 이런 것만 믿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은 이 본인은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이게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팔고,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 팔고, 사지 말아야 될 자리에 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팔 때는 꼼꼼히 따져봐라. 이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 한 우물만 파지 마라 라는 겁니다. 박명수 어록에 빗대서 제가 박 대표 어록이라고 얘기하면 한 우물만 파다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로제타 투자자문을 처음 설립을 해서 이제 랩이죠. 일명 펀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랩에 한 2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이제 좀 그래도 유명한 펀드 매니저께서, 야, 20개씩 이렇게 너무 종목을 너지러분하게 펼쳐놔서 무슨 수익이 나겠냐, 집중을 해야지 한두 종목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두 종목에 이제 몰빵을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트폴리오를 100% 확실하다면은 그 한 종목에 진짜 몰빵하는 게 낫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틀릴 가능성, 내가 봤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이제 분산하는. 재밌는 얘기, 10년 전인가요? 뭐 언젠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워렌 버핏,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분하고 유명한 헤지 펀드의 매니저하고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10년 후에 S&P 500, 즉 500 지수, 500개 종목의 평균이 이길 거냐, 아니면 유능한 헤지펀드 네가 이길 거냐, 내기를 했는데, 헤지펀드가 형편없이 깨졌습니다. 헤지펀드는 뭡니까? 좀 집중을 하죠. 때로는 뭐 매수만 하는 게 아니고 숏도 치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이겼습니다. 종목이 많다고 수익이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이 적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에 너무 몰빵을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에 조금 빠지더라도 이것들이 올라오고, 그죠? 특히 미국 시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현지에 난다 긴다 하는 액티브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그 매니저들이 S&P 500 지수를 이기는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명은 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라지캡에서. 그런 것들만 보면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극소수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선배들이 한 우물만 파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우물을 파다가 사실은 50m 정도 파면은 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왜 안 나올까? 나가야 되나? 무슨 상황이 변했나?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한 우물만 파라 그랬어. 또 팝니다. 100m 팝니다. 또 안 나옵니다. 150m 팝니다.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장기 투자는 좋은 거고 단기 투자는 나쁜 거고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의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투자를 시작했을 당시에 그때 봤던 어떤 펀더멘탈의 방향 계속 유지가 될 때,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냥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고,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시시각각 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은요, 중간에 삽을 던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선수 머리 위로 이제 이 흰 수건이 던져지는 거 보이죠? 그죠? 수건이 던져질 때 이 선수라든지 이 코치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수건을 과감하게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경기를 도모해야죠. 내 몸이 성해야지 다음 경기에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내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돼야지 다음 투자 기회를 노리는 거죠. 증시는 연속적인 것이죠. 영속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늘 증시는 열립니다. 기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삽을 던지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손절매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이 얘기죠.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물을 파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라. 절대 한 우물만 파지 마라. 우물을 파다가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삽을 던지고 나와라. 말은 쉽죠, 차라리. 그죠? 그래서 공자왈, 명자왈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얘기인데, 제 경험상으로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굉장히 많죠. 주식 투자 초기에는.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세 가지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수업료를 톡톡히 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급적 지키고자 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대학생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박 대표의 마스터 유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